채권자 수가 보통은 개인회생에서 뭐 5곳에서 10곳 내외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수십 곳이 넘어가면 채권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송달도 느리고 사건 진행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 수가 많은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은 사건 몇 건까지 해보셨어요? 80건 넘으신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여러 번 있죠. 30건 넘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채권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 수가 그렇게 많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채권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혼동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수도 그렇지만 채권자 이름을 잘 챙겨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웰컴 캐피탈, 그렇죠. 웰컴 저축은행, 뭐 JT 저축은행, JT 친해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상호가 비슷한데 법인명으로는 또 분리가 다른 되어 있는 아예 다른 채권사인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본인들도 이제 채무를 여러 곳을 돌려막기 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채권이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권자 수가 많다 보니까 채권 변동, 대표적으로 이제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기관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채권사가 이 채권을 다른 데 매각을 하고 다른 채권사로 채권이 이전된다든가 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간 채권만 면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수가 보통은 개인회생에서 뭐 5곳에서 10곳 내외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수십 곳이 넘어가면 일단 개인이 기억하는 건 힘들고, 개인이 아무리 이제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대리인, 도와주시는 보조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꼼꼼하게 쫓아가면서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유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한 곳만 누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힘들게 고생해서 비용 들여서 이제 개인회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못 받아서 인가를 받고 변제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딱 좋은 게 네, 채권자 맞습니다. 많은 사건이죠. 타 사무실에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보증기관인 이제 뭐 햇살론이라던가 사익돌 대출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사업자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대출들이 있는데 장래부담권자를 체크하지 못한 상태로 인가결정이 나셔서 대입변제 후에 채권자 목록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셔가지고 재신청을 문의하셨던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채권수가 많은 사건에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이제 당연히 비용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어차피 같은 절차를 하는데 채권자 수 많다고 이렇게 매번 비용을 추가하면 어떡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 인지는 개인회생에서 기본 3만 원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되는 27,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수 한 곳마다 송달료가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처럼 일을 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10명인 곳과 30곳인 경우는 업무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 말고도 채권 하나가 변경되면 그 사건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 전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 수가 이제 30건인 사건하고 10건인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이 변경되는 확률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채권자 수가 많다 보니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서류가 채권자한테 전부 송달되어야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채권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송달도 느리고 사건 진행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을 채권자 수에 연동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서 생긴 유명한 사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쓰는데 엑셀을 쓰면 서울회생법원에서 나눠준 그 표준 양식을 가지고 채권자 목록을 막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 수가 이제 50건이 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그게 다 이제 구현이 되지만 출력해서 법원에 이제 종이 사건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 다 확인하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기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 부분이 잘려버린 거예요. 채권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가 잘려가지고, 근데 또 하필이면 법원에서 그 채권자 목록 그대로 인가까지 나는 바람에 해당 채무자분과 사무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이 많은 사건에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채권자 수는 물론이고 채권자 명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대위변제, 보증기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큰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홀로 소송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없잖아요. 소송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건데 개인회생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있다고 꼭 결과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대리인이 없다고 꼭 사건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채권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를 자기가 꼼꼼하게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채권자가 달라지는 부분도 대리인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가 많은 사건은 가급적이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